이렇게 해서 콘솔의 구성이 이렇게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 악기마다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그 보컬이나 스피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콘솔을 통해서 스피커를 내보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멀티 트랙을 쫙 풀 겁니다. 멀티 트랙은 뭐냐면 그 이제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던 그 모든 그 악기마다 마이킹을 다 해놨잖아요. 그 소리를 다 레코딩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 예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잡아보면서 가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공연 콘서트 했던 그 라포엠 아세요? 라포엠? 그 가수 중에 4명. 아, 모르시구나. 아, 예, 그럼 찬양으로 그냥 라포엠 아세요? 예, 제가 9월달에 전주 소리문화전당에서 라포엠 콘서트 엔지니어를 봤었거든요. 그때 멀티트랙을 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예, 아무튼 멀티트랙을 해가지고 이 콘솔에 실질적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콘솔에 다 심어가지고 예, 콘솔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어떻게 소리가 변형되고 어떠한 악기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소리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 밸런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예,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2가지가 남았어요. 스피커 측정하는 거, 측정해서 튜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보컬하고 스피치하고 이게 모니터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네, 2가지를 다 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까요? 다 해야겠죠. 자, 먼저 스피커를 튜닝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스피커를 튜닝하는 거는 그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위 클래스의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이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튜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소리를 맞추는지. 자, 먼저 튜닝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 튜닝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해야 되는지. 스피커 튜닝을 왜 해야 될까요? 이 공간에 공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불필요한 대역이 많이 올라오니까는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제 측정 마이크를 통해서 예, 그 핑크 노이즈라고 하죠. 20에서 22까지 전대역을 고르게 쏜 다음에 공간에서 이제 울리는 소리를 지붕을 해서 불필요한 공진이 일어나는 대역을 이제 그 스피커 매니지먼트나 EQ로 커트를 해가지고 평탄하게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평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소리가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많이 듣던 레퍼런스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평탄했다고 해서 올바른 튜닝은 아닙니다. 예, 이 그래프는 그냥 그 하나의 나의 도움이 되는 지표예요. 예, 빠르게 찾을 수 있고 하는 지표인데 이제 음악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다시 음악 듣고 컨트롤해서 다시 음악 듣고 이거를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튜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면 PC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어떤 노트북 PC가 있어야 돼요. PC에 그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측정 프로그램을 판매를 해요. 유료예요. 예, 예전에는 크랙이 있었습니다. 무료 버전. 그런데 이게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윈도우 10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 라이브라는 측정 프로그램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아날로그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인터페이스거든요. 요런 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마이크 입력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출력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이 콘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요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 콘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를 넓게 보면은 요거는 PC랑 연결돼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크 입력단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 손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어디에 설치해 놓느냐? 이게 측정용 마이크예요. 이 측정용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일반 마이크 쓰면은 큰일 납니다. 네. 측정용 마이크는 왜 측정용 마이크냐? 얘는 딱 이게 20에서 20kHz까지 플랫하게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마이크예요. 예. 그런데 일반 우리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뭐 약간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튜닝이 돼 있어요. 예. 마이크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플랫하게 수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용 마이크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요. 근데 요거는 비싸요. 요거는 마이크 하나에 120만 원이에요. 예. 비싸요. 그래서 이 마이크 놓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측정을 할 때 이렇게 LR이 있으면 가운데도 회중석이 앞에 있고 뒤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센터, 예, 거기 스윗 스팟이라고 하죠. 거기다 놓고 마이크의 위치는 사람의 귀 높이, 예, 에 놓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대충 여기가 가운데로 생각하고 이렇게 둘게요. 그냥. 자, 이렇게 뒀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내가 PC에서 핑크 노이즈를 쏩니다. 촥 하는 소리를. 그럼 얘는 이제 얘 아웃풋 하나가 이 콘솔로 가게 돼 있어요. 콘솔로 입력을 받아요. 인풋을. 예. 요 아웃풋의 인풋을 받아서 이제 나가게끔, 스피커로 나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웃풋 2가 있고 여기가 인풋이 있으면 이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선을 하나 연결해 줘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레퍼런스 신호거든요. 레퍼런스 신호.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PC에는 그래프가 2개가 뜰 거예요. 왜냐면 입력이 2개잖아요. 마이크는 요 마이크에서 나오는 신호, 그다음에 요 인풋은 그 핑크 노이즈 신호가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얘 신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려운 얘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에는 핑크 노이즈를 해서 콘솔을 통해서 이제 스피커에서 핑크 노이즈가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측정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 그래프가 뜨죠. 이게 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측정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가 주파수가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콘서트장 가면은 그 오디오 콘솔 옆에 모니터, 조그마한 모니터로 이거를 계속 띄워놔요. 이 띄워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멋이에요. 그냥 아무 쓸모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멋이에요. 예. 그런데 정확한 건 하나 있어요. 피드백 노이즈가 생겼을 때, 하다가 피드백 노이즈가 생겼을 때 이게 어디 주파수에서 생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얘는 바로 보여주거든요. 삐 하면은 쫙 뜨잖아요. 삐 하면은 이게 여기 뜨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로 나가는 그 출력단 EQ에서 그 주파수를 좀 빨리 꺾을 수 있고 막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멋이다.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대부분 멋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튜닝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가 이게 작아가지고 여기가 핑크 노이즈고 여기가 마이크. 이 파란색은 핑크 노이즈, 요 빨간색은 마이크로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핑크 노이즈를 켜볼게요. 여기 어디 건지 모르지만 요게 그 아무것도 튜닝을 안 하고 그냥 시작했던 거, 이게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아까처럼 핑크 노이즈 쓰고 쫙 방사했을 때 요렇게 뜹니다, 보통. 그래서 보면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죠, 요쪽. 그다음에 요쪽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요런 데가 화이가 많이 있죠. 근데 EQ를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이 튜닝을 하게 되면은, 자, 튜닝을 했을 때의 그래프, 튜닝을 안 했을 때의 그래프, 차이가 나세요? 튜닝을 안 했을 때는 그래프가 조금 약간 들쑥날쑥하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울리는 대역이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울리고 이쪽이 좀 울리고, 이제 하이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고 이쪽 대역이랑 여기 대역이랑, 그러면 얘를 좀 커트를 해줘야 되고, 이 딥이 생기는 구간, 이 딥이 생기는 구간을 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여기 좀 낮춰줘야 되고 여기 좀 낮춰줘야 되고 해요. 그래서 EQ를 써가지고 제가 튜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달라졌죠, 확실히. 네. 좀 고르게. 네. 요거는 EQ를 측정하기 전, 요거는 측정하고 후. 네.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측정 마이크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래프를 본 다음에 얘가 어떤지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 메인 스피커의 아웃풋에 EQ가 있어요. 아웃풋 EQ를 써서 내릴 건 내리고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올릴 건 올려서 평탄하게 맞춰야 된다. 네, 요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네. 일단은 튜닝은 이렇게 해요. 튜닝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를 평탄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아 좋은 소리야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레퍼런스 음악을 들어보고 아 이게 저역부터 고역까지 고르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어느 건 과하지 않는지 부족하지 않는지 보고 조금씩 더 만져가지고 하시면은 올바른 튜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단톡방에 레퍼런스 음악을 좀 올려놓을게요. 모아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레코딩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사운드적으로 좋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은 그 어느 게 좋은 소리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엔지니어를 훈련을 할 때 그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듣는 훈련이거든요. 청음이에요. 왜냐면은 그 청음이 잘 되어 있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음을 훈련할 때 음악을 듣되 한국 음반은 듣지 말아라가 국룰이에요. 예. 외국 음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외국 음반이 더 전부 많아요. 근데 한국도 요즘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K-팝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잘 해요. 정말 잘 되어 있는 음반이 있는데 K-팝보다는 이제 외국 밴드 음악이나 외국 음반들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로 쓰는 음악들을 제가 몇 번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괜찮은 레퍼런스 음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들으시냐면은 소리가 좌우, 그다음에 위아래. 아래는 저음이고 위로는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의 이미지를 한번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내가 악기가 있고 보컬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연습할 때 이걸 먼저 하거든요. 들으면서 내가 스케치북에 그려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아 베이스는 이렇게 있고 베이스하고 킥이 있는데 킥이 앞에 나와 있는지 베이스가 앞에 나와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보시면 좋고 일단 딱 들어봤을 때 소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좋죠. 예. 일단 이 레퍼런스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소리가 하나하나씩 다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음부터 저음까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엔지니어링을 하셔야 돼요. 뭐 드럼 같은 거 잡을 때 그 킥하고 스네어 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이햇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런 앨범들 보면은 하이햇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서 계속 착착착착착착 거리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하고 킥하고 밑에서 계속 놀아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음악을 전체적으로 쫙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엔지니어를 할 때 제일 먼저 소리를 잡잖아요. 제일 먼저 소리를 잡을 때 제일 먼저 잡는 악기가 드럼이에요. 왜냐하면 리듬 악기가 먼저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 리듬 악기가 잡히고 나서 나머지는 얻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엔지니어를 할 때 드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어요.
드럼을 잡는 톤 잡는 게 드럼이 잘 잡는데 드럼만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얻는 겁니다. 다 베이스도 얹고 일렉 얹고 건반 얹고 예, 보이스 얹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레퍼런스 음반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번 들어보셔서 뭐가 다른지 뭐가 좋은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컬 스피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다음 주엔 프로젝트를 쌓아야 되나?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개인을 잡아요. 개인을 잡아요. 이제 어느 정도 개인을 잡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을 잡았으면은 해야 되는 게 게이트는 걸어요, 안 걸어요? 보컬 할 때 걸면 큰일 납니다. 네, 게이트 걸면 큰일 나요. 예, 뭐 안녕하세요 하는데 끝에 새우밖에 안 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게이트 걸면 안 돼요. 그 게이트 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EQ를 잡습니다. 자, 지금은 다 꺼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EQ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아날로그 콘솔에도 있어요. 아날로그 콘솔에도 있고 뭐냐면 그 여기 개인 노브 조절하는 거 있고 요 밑에 요렇게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100 요렇게 뭔가 루트 표시 같죠. 이게 뭐냐면요. 로우 컷이에요. 로우 컷. 예. 로우를 커트한다. 예. 그래서 이게 커트하고 나머지 것만 통과를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커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쉬운 영어로 로우 컷. 좀 더 다른 용어로 하면은 하이 패스 필터. 하이만 패스 시킨다. 로우 패스 필터도 있어요. 그럼 로우만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하이만 통과시킨다 해서 하이 패스 필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로우 컷. 자,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가 대역이 중요해요. 지금 이거 디지털 콘솔이라 이게 그래프가 뜨죠? 그러면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100Hz 미만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하는데 덜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 로우 컷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목소리는 100Hz 미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필요 없는 대역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 눌러요. 사람의 보컬, 스피치, 목소리 할 때 로우 컷은 무조건 누른다. 왜냐하면 이거를 끄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뒤에서 드럼 치고 있잖아요. 드럼 킥 소리가 이게 타고 들어와요. 네. 막 웅웅대는 소리가 다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얘를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로우 컷은 시켜줍니다. 예. 몇으로? 보통 아날로그 콘솔은 정해져 있어요. 아날로그 콘솔은 정해져 있어요.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이 됐든 정해져 있어서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디지털 콘솔은 이 내가 로우 컷 할 수 있는 주파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100이 정할 수 있고 120도 정할 수 있고 200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 치면은 200 이상만 통과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2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맹맹하죠. 그래서 보통 100, 예, 100에서 110.
좀 시스템이 로우가 더 많다 그러면 한 120. 예.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20 정도로 합니다. 근데 싱어드 같은 경우도 할 때는 한 120, 130 있게 쳐도 돼요. 예. 근데 보통 100에서 120 사이로 놓고 로우 컷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마다 틀리겠지만은 하이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디가 많아요? 여기 사람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이 로우가 많죠. 그럼 로우를 이제 커트 시켜줘야 되잖아요. 로우를 커트 시켜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그러니까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로브를 살짝 한 3dB 정도 올려놔요.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게 주파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돌려서 이게 쭉 한번 스왑을 해보는 거예요. 스왑을 이렇게 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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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근데 뭐 안 걸렸네요. 셋 셋 셋 셋 요 대역이네요. 앙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자 해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일정 대역하면 셋 셋 엥 되죠. 얘 영역을 커트 한 3dB 4dB 다시 하나 둘 셋 셋 셋 요것만 커트를 해줘도 어때요? 좀 깔끔해졌죠? 그런데 듣다 보면 이제 로우 미드를 가봅시다. 이제 로우 미드를 가셔서 듣다 보니까 약간 중역에서 또 약간 오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뭔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가지고 찾습니다. 셋 셋 셋 셋 셋 셋 요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요 영역이에요. 잉잉잉 울리잖아요. 그래서 청음을 해야 돼요. 이 연습해야 돼요. 엥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요 영역 때도 커트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요렇게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주고 하나 둘 셋. 고음은 대부분 건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좀 먹먹해요. 살짝 먹먹하고 좀 더 또렷하게 들리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한 1.8kg 정도에서 살짝만 줘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주는 것 같은데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꺾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커트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불필요한 소리, 엥, 잉, 뭐 이렇게 소리 도는 소리. 근데 요것만 커트를 해줘도 모니터 스피커에서 딱 들었을 때 깔끔해져요. 예. 이렇게 해서 스피치를 잡아나갑니다. 그러니까 EQ 만지는 게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예.
아날로그 콘솔을 쓰던 디지털 콘솔을 쓰던 EQ를 설정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쓸 때 보면은 그냥 느낌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자, 로우 컷을 한다. 무조건 로우 컷을 한다. 자,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막 160Hz 이때 많거든요. 지금 170Hz예요, 이게. 지금 로우 만진 게 여기가 160Hz를 조금 넓게 해가지고 커트를 한다. 그리고 보통 이게 공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울리는 게 보통 400대에서 500대예요. 400Hz에서 500Hz대. 얘를 커트를 해요. 저는 시작할 때 그렇게 그냥 미리 꺾어놓고 시작해요. 그냥 보컬을 할 때. 그럼 대략 맞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마다 조금씩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로우 컷이에요. 로우 컷, 로우 컷. 계속해서. 그러면 중역에서 응 되는 거 커트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피치를 잡아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EQ를 했으면은 컴프. 컴프는 아까처럼 트레숄더 레벨을 잡고 레이시오 3대1 정도 넣고 어택은 이게 어택 타임이 있고 릴리즈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컬하고 스피치 할 때 어택 타임은 35ms. 네. 네. 릴리즈 타임은 300ms 정도. 네. 근데 그 드럼 할 때는 좀 악기 타악기 할 때는 좀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소리를 좀 앞으로 또 끌어내고 싶을 때 게인을 만지는 게 아니라 게인은 맞췄으니까 메이크업 게인, 컴프레셔 네, 올려서 조금 보상해주고. 네. 근데 페이더 여기 위치는 이 0dB에 올려놓은 상황에서요. 예. 이거는 페이더 인풋 채널도 0dB, 아웃풋 메인 LR 채널도 0dB. 페이더에 0dB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대략적인 EQ, 보컬, 스피치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악기랑 어울려서 싱어 같은 경우는 로우를 너무 많이 커트하면은 이제 그 조금 소리가 좀 덜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으시면서 좀 조절을 하시고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좀 더 명료해야 되니까 로우를 좀 더 많이 치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들으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로우를 너무 많이 치게 되면 낮추게 되면은 소리가 또 이제 부드럽진 않으니까 그래서 부드럽되 잘 들리고 명료하게 하려면은 이제 들으시면서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로우 컷이다. 예. 로우 컷 안 하고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로우 컷 안 하면은 하울링 납니다. 우 하고 막 올라와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게 뭐죠? 싱어드 같은 경우 리버브 쓰죠. 리버브. 그 리버브가 뭐냐면요, 노래방 가면 에코예요. 예, 그 에코 같은 기능인데, 그러니까 보통 에코는 쓰지 않아요.
예, 에코는 노래방에서 쓰는 거고 보통 이렇게 공연장이나 예배 때 쓰는 이게 잔향이라고 하죠. 잔향의 효과를 주는 게 리버브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리버브에는 그 크게 홀 특성을 가진 홀 리버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트 성향의 리버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보컬을 할 때는 보통 플레이트 리버브를 많이 씁니다. 플레이트 리버브. 여기 FX 보면은 여기 플레이트 리버브가 있고 홀 리버브가 있는데 이제 플레이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한번 리버브를 한번 써볼까요? 셋, 셋, 셋. 리버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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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리버브를 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셋, 뒤에 이게 잔향이 생겨요. 예, 이 잔향이 생겨야 소리가 좀 더 공간도 생기고 부드럽고 노래를 못 불러도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고 네. 그런 마법과 같은 리버브예요. 리버브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리버브를 쓰는데 리버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되게 고급진 사운드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목욕탕 같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목욕탕 같은 소리 나면은 안 되잖아요. 좀 더 고급지게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콘솔에는 콘솔에는 이게 이펙터 장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브가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 콘솔은 리버브를 따로 외장 리버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리버브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리버브를 쓸 때 보통 플레이트를 쓰잖아요. 플레이트를 치면은 리버브마다 파라미터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뭐 프리 딜레이, 디케이, 뭐 사이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에서 프리 딜레이하고 디케이 값만 알면 됩니다. 자, 이 디케이는 뭐냐면요, 소리가 잔향이 지속돼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잔향이 지속되는 시간. 이게 프리 딜레이를 많이 주게 되면은 소리가 끝에 그 떨어지는 잔향의 소리가 조금 에코 걸린 것처럼 엉엉엉엉엉엉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그냥 설정해 드릴게요. 자, 프리 딜레이 26ms. 26ms. 그 다음에 디케이. 디케이는 뭐냐면 그 잔향 이 시간이에요. 잔향 시간. 뒤로 끄는 시간. 얘는 2.5초.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2.5초 정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리버브를 셋 주는데 할 때 중저역에서 조금 목욕탕 같은 소리가 나요.
먹기긴 먹겠는데 약간 조금 목욕탕에 담가 놓은 소리거든요. 이게 얘를 걷어내야 돼요. 얘를 걷어낼 때 이제 리버브도 볼륨 조절할 수 있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EQ를 써가지고 이 목욕탕 같은 소리가 나는 대역을 커트를 시켜야 돼요. 네. 보세요.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틀리죠. 그러니까는 리버브에도 EQ를 좀 쓰셔야 돼요. 리버브도 EQ를 써서 좀 걷어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중구역에서 쫙 빠지는 소리가 나요. 네. 이런 느낌으로 리버브를 쓰시면 됩니다. 스피치 할 때 리버브를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걸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리버브를 걸면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미지가 좀 약간 뒤로 빠집니다. 네. 살짝 앞으로 나와 있던 게 리버브를 걸면은 살짝 뒤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못 부르는 것도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쓰시면은 훨씬 더 고급진 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콘솔의 전반적인 기능을 배웠고 각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고 그 다음에 EQ를 가장 많이 쓸 텐데 EQ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를 걷어내라.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홀 리버브랑 플레이트 리버브랑 무슨 차이인가요? 홀은요 대형 홀에 있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잔향감을 홀에 있는 느낌으로 만들 것이냐. 플레이트는 이게 유리창 두 개를 반사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만든 게 플레이트거든요. 근데 홀은 그 느낌이 뭐라 해야 되나 진짜 거대한 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레이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시원하게 잔향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셋 이게 플레이트 리버브거든요. 홀 리버브로 바꿔볼게요. 셋 이런 게 홀 리버브의 느낌이고요. 느낌이 틀리죠? 요 느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플레이트 셋 이 느낌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컬을 할 때는 플레이트가 좀 잘 어울리고요. 일단 뭐 악기, 뭐 색소폰이나 바이올린 이런 거 같은 거 홀로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리버브를 쓸 때 보컬 따로 쓰고 악기 따로 쓰고 드럼 따로 쓰고 몇 개 따로 써요. 그래서 보통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리버브를 한 4개 정도 깔고 이제 쓰죠.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은 보컬 할 때 홀하고 플레이트를 2개를 걸어요. 예, 2개를 같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개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플레이트로 뒤에 여음 따라 붙는 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좀 더 풍성하게 잘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만 쓰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녹음 작업할 때 EQ를 만지고 녹음을 해야 돼요? 아니면 녹음하고 나서 후작업으로 건드려야 돼요?
레코딩을 할 때요. 보통 레코딩을 할 때는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쳐가지고 바로 레코딩이 돼요. EQ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레코딩이 되고 자기 모니터링 할 때만 EQ가 먹힌 거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레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거쳐 있는 상태로 레코딩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다음에 후반 작업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레코딩 할 때는 안 거친 상태예요. 그냥 생으로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어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카피레스를 시킬 때 가장 이제 감을 못 잡는 부분이 사실 베이스를 듣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르칠 때는 몸의 힘을 다 빼고 그다음에 나를 이제 뒤로 빼라. 네. 힘을 빼고 뒤에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베이스를 이제 음향학적으로 들을 때 혹시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힘을 빼고 뒤에 가서 들어라. 그러면 잘 들리나요? 네, 확실히 위쪽 부분이 제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음 영역이 이제 좀 뒤에서 좀 많이 들리는. 이게 저음 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들리는 거지만은 느끼는 영역이 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의 주된 성분이 보통 우퍼 스피커에서 많이 들리긴 해요. 근데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가 쿵쿵 할 때 막 가슴을 치잖아요. 쿵쿵 하고 베이스 할 때 느낌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느끼는 영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뒤에 가서 들어라, 힘을 빼고 들어라, 이거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그 베이스를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베이스하고 킥하고 잘 되면은 꿍 했을 때 얘가 떨리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게 맞나? 베이스를 잘 모니터링하게 하려면 뒤에 가서 들어야 되냐, 힘을 빼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베이스를 잘 듣는 연습을. 예. 그리고 그 베이스하고 그 베이스가 온전하게 스피커에서 잘 출력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베이스 음이 그 어디선 잘 들리고 어디선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예. 스피커가 우퍼 이게 두 개 있잖아요. 가운데서는 제일 잘 들려요. 근데 조금만 옆에 벗어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또 잘 들려요. 이게 위상차 때문에 딥이 생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음역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가운데서 들어라. 그러면 저음이 되게 잘 들려요. 근데 사이드에서 들으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위치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힘을 빼고 뒤에서 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스피커 튜닝을 할 때요. 네. 장비를 갖춰놓으면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장비가 없고 네. 그냥 기본적인 튜닝만 한다 그럴 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레퍼런스 음악을 듣고 귀로 합니다. 그 음악 틀어놓고 예. 자기가 익숙한 소리를 찾아야 네. 귀를 만들어요. 예. 저음, 중, 고음이 잘 저음부터 고음까지 잘 고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유선 마이크 하나 꽂아 놓고요. 제가 마이크 그 레퍼런스 잡았잖아요. 그 라이프 그 마이크 EQ 잡을 때처럼 이거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유독 많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만 좀 몇 군데 켜트하고. 근데 음악 레퍼런스 음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딱 플레이 해놓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딱 옵니다. 어디를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느낌이 와요. 그럼 그렇게 커트를 시도를 합니다. 장비가 없어도 돼요. 예,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네. 날씨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조절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참고해요.
그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많이 받고 그런데 그 주의해야 할 점은 실내 공간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 소리가 변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볼륨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전체적인 EQ로 좀 먹먹하다 싶을 때는 로우를 좀 컷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이를 조금 이게 개별 EQ 말고 스피커에서 나가는 출력단에서 조금 조절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볼륨 조절을 좀 잘 적당한 볼륨으로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좀 먹먹하다 싶으면은 메인 EQ에서 조금 이렇게 컷해서 넘어가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장 가면은 막 수천 명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공연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이 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그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 그 메인 스피커 EQ를 컨트롤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 컴퓨터로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에 띄워놔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막 차고 열기도 많이 되고 이제 습도도 많이 차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막 고음에서 조금 불편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고음에 불편해 있는 영역만 싹 커트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대형 콘서트 같은 데는 2명의 엔지니어가 붙어 있어요. 메인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이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가 모니터링하면서 중간에 소리가 좀 더 거칠어졌는데 라고 하면은 그 거친 영역의 주파수만 조금 한 2dB 이 정도 걷어내고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여기서 질문이었나?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퀴즈 있나요? 퀴즈? 해야 돼요? 2문제요? 네. 2문제 이게 선물이군요. 오늘의 퀴즈를 무엇을 내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퀴즈. RF에서 한번 내겠습니다. 무선 마이크에서. 자, 우리가 무선 마이크에는 안테나 2개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예. 2개를 안테나 AP 2개를 설치하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무슨 방식이다? 안테나 2개 설치하는 방식을. 아니면 안테나 2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AP 2개 스위칭이 산다 했잖아요. 그 기능이 무슨 기능이죠? 자, 손 먼저 드리고. 다이버시티. 맞습니다. 훌륭한, 집중도 좋은, 네, 다이버시티. 자, 마지막 하나 더. 콘솔에서 문제를 내야겠죠? 콘솔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 콘솔에서 문제를 낼 게 없는데, 예. 콘솔에서 문제를.
그 문제 내겠네요. 자, 콘솔에서 우리가 보컬이나 사람의 스피치의 목소리를 잡습니다. 잡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개인으로 마이크 프리앰프를 증폭을 시켜서 개인을 잡습니다. 자, 기준 레벨이 몇 dB일까요? 손 들다 마셨는데 기준 레벨을 몇 dB로 잡아야 될까요? 네. 그 여기고요. 마이너스 18 dB 맞습니다. 네. 이 선물 이게 2개 주는 거 맞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퀴즈도 끝났고요. 장장 4시간 동안 세미나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더 재밌을 거예요. 예, 멀티를 풀고 소리를 잡는 법을 대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